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디피스 대표로 있는 서동엽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서양의학이 딴 나라들의 전통의학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인류에게 현재와 같은 기여를 하게 됐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화타하고 편작이 있죠. 이제 화타하고 편작에 대해서 우리가 신화처럼 알고 있는 것들은 꽤 있는데 이분들이 문헌상으로 저술을 해가지고 남겨놓은 그런 의학서들이 없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현재 남아있는 저서가 한 60여 권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다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에서 서양의학의 시발점을 히포크라테스로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지금부터 한 2500년에서 2400년 사이 전에 사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시대 때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의 코스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의료 활동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 이 코스 섬이 산세는 한 2개 정도가 한 600m 정도 되는 낮은 산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평야이기 때문에 비옥한 농토고 어업이 발달하고 기후가 좋아서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각 지역마다 입원을 할 수 있는 신전 부속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병이 있으면 멀리서 찾아와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의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입원을 해 있으면서 아마 병이 뭔가도 찾아보고 치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집안에서 도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됨으로 따라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세계 최초의 합리적인 의사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가지고 임상의학을 창안한 아주 현대의학의 아버지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적은 코스 섬이라는 데서 의료 행위를 했는데 그리스 내에 아주 유명하게 됐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병 퇴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원전 한 430년 정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스파르타가 아테네하고 전쟁을 하면서 스파르타가 이겼죠. 그래서 이때 아테네에 이제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하니까 뭐 사람도 죽고 뭐 파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도는데 히포크라테스가 가만 보니까 대장쟁이가 안 걸려. 잘 대장간이라는 데는 불을 다루죠. 그러니까 습하지 않고 건조할 뿐만 아니라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환자가 발생을 해서 사망을 하면 시체를 땅에 묻거나 내다 버리는 것보다는 태워서 화장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그 옷 가지고 뭐고 그 집을 태워가지고서 하여튼 뭔가 그 문제가 되는 걸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서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의 관련성을 주장해가지고서 불 피우기나 시체를 화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끓인 물을 마시기를 하니까 굉장히 발병률도 줄고 사망률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함으로써 대단한 명이다. 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헤르디카스 아마 2세일 거예요. 어려서 자랄 때 아주 이쁜 여자애가 있었어 옆에.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사춘기 때 굉장히 사모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쁘니까 애첩으로 첩으로 들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이 되고 나니까 어쨌든 어머니 서열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하고 얼굴을 마주친다든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이 조금 긴장하는 거를 캐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필라레는 여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억제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가지고서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해서 이걸 치료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인 페르시아 쪽에 왕인이 보니까 자기네가 전염병이 도니까 히포크라테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와서 당신이 아테네에서 하듯이 도와달라고 그랬어. 근데 히포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항상 이 페르시아가 침범을 한다든 전쟁을 계속해왔죠. 페르시아하고 동맹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페르시아가 힘이 약해져야 그리스가 살아남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무지하게 흥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코스 조그만데 저거 하니까 코스가 가지고 아주 그냥 멸망을 시키고 히포크라테스를 잡아와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흥분한 건 아니지만 요맘때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히포크라테스가 살아남았대. 사실은 임상의학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뭐 주술이나 저거 해가지고 구술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신에 대한 저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를 진짜 진료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처럼 2, 3분 의사하고 환자가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와가지고 며칠이고 있으면서 병이 나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 와 있으니까 그걸 계속 이제 쳐다보고서 관찰을 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과정을 만들다가 보니까 일단은 병력을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을 문진을 이제 체계화시켰어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 사람들을 관찰을 잘했어요.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도 평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령과 허식투성이인 그런 그때까지의 의학을 예리한 관찰하고 이런 걸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주 사고를 잘 해가지고서 의학을 격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그러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의료 행위를 쭉 하면서 환자하고의 관계에서 의료인은 어떻게 해야 환자한테 신뢰를 얻을까? 그 다음에 뭐 또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결국은 스승을 부모처럼 모시고 그 다음에 의술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면 자식한테 전수를 해라. 그 다음에 약물 투여를 하는데 너무 과량을 써서 약의 부작용이 난다든지 또는 죽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의사는 환자 측에 믿음을 받으려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한 행동이라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순간 치료는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모든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환자의 그 의료 행위하고 관계되는 병에 관계되는 비밀만 준수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다가 한 개인사 이런 것까지도 다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하고 판단력을 환자를 의사는 딴 데 신경을 쓰지 말고 환자가 치료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능력하고 판단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치료 능력을 남을 해야 하는데 금지를 써서는 안 된다. 질병에 관해서는 환자나 환자 가족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손해를 덜 끼쳐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요지예요.
히포크라테스가 60여 권의 그런 아주 방대한 저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도 책이 집필이 됐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다 썼다고는 누구도 인정을 안 해.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히포크라테스도 썼지만 히포크라테스하고 같이 일했던 의사들이 나름대로 집도생을 한 거가 합쳐져 가지고서 60여 권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 써 있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나 마법 또는 미신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돼서 아주 체계화는 안 돼 있다. 그렇지만 제목, 그 목차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나 호흡, 영양, 그 다음에 경구, 치아, 공기 등 해가지고 하여튼 여성의 질병, 소아의 질병, 신성병까지 나름대로 상당히 정리가 돼 있다고 그래요. 자, 오늘 현대의학 발전의 효시가 된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